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가든 하우스 빵형이죠. 그런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1971년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은 아니죠. 이 빵형이 202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인터뷰를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분명한 건 SEC 리플 소송 판결 전이죠. 이 데이터는 빵형이 보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보는 XRP,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암호화폐는 왜 출연을 했을까? 그의 인터뷰 내용을 오늘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전세계 암호화폐 시총 4위 그 회사의 대표 XRP는 어떤 걸까? 왜 비트TV가 자꾸 XRP 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나는 규제를 지지한다. 2008년 레만 브라더스 파산,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였죠. 그 거대 기업이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불법 대출, 지나가는 계획에도 대출을 해줬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집값은, 땅값은 항상 올랐기 때문에 오를 거다. 그러니까 살아 능력이 있든 없든 거의 90% 이상의 대출을 해줘가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직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죠. 하지만 결과는 폭망이었죠. 집값은 오르지 않고 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리만 브라더스는 가볍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 금융 위기를 바라본 사토시 나카모토는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들의 금융 정책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규제 당국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디지털 안에서의 P2P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개발했죠. 충분히 반정부적 요소가 있죠. 금융기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정부의 간섭 없이 디지털 안에서 P2P 거래를 한다. 그리고 그 화폐 발행은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아닌 인터넷이 된다면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라도 비트코인이란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이 내용만 보다 보면 어쨌든 반정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제 영상에선가 그런 얘기 했죠. 탈중앙화는 결국 반정부적 요소이다. 지금 제 영상을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만 제 영상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미디어죠.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구글, 유튜브의 심의만 거쳐서 노출이 되고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비슷하다. 여러분들 SNS도 마찬가지죠. 약간 비방적인 글, 욕, 야한 영상, 사진 이런 것들 별다른 제재 없이 업로딩이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죠. 충분히 SNS 또한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미디어죠. 그리고 아직까지 전통 미디어 회사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이 송출이 되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공중파 방송들의 가장 큰 단점은 경제, 정치, 그 외 여러 곳들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상충, 이해충돌, 이 부분의 데이터는 내게 약점이 노출이 되니까 그거는 방송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죠. 그 방송을 노출하게 되면 내가 그 방송국에 광고를 넣지 않을게요. 어쨌든 방송국은 광고 수익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미디어 매체이기 때문에 돈의 위력이 크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곳들에서 협찬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할 말 해버리죠. 그 대신 유튜브 영상은 분명히 그냥 뱉어버리는 영상들이 많고 그냥 노출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어야 되겠죠. 공중파 방송의 단점은 눈치 보는 곳이 많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는 전혀 꺼리낌 없는 내용들을 노출을 하지만 거짓 정보, 허위 정보가 많다. 그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에 오는 시대의 흐름이죠. 가장 큰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BS, MBC는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은, 시청자들의 선택은 점점 유튜브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2년 전쯤 데이터로는 드디어 유튜브 시청률이 공중파 방송 시청률을 넘어섰는데 52%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어쨌든 탈중앙화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죠. 구속된 걸 싫어한다. 제어받는 걸 싫어한다. 뭔가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묶여있던 시스템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찾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서 탈중앙화를 노리고 있죠. 원하고 있죠. 부모님의 간섭이 싫다.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다. 그러나 돈만 받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진 않죠. 어떤 행위가 내 아이에게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교육이 될 것 같으면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거짓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중파 방송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진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곳.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규제하고 컨트롤했지만 특히 이제 돈, 화폐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탁 나와버렸죠. 탈중앙화된 화폐. 전 세계 누구나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처가 돼버린, 일반인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정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라는 기관에서 봤을 때, 금융기관이라는 곳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도구겠죠. 어쨌든 2008년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을 못 믿겠구나.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일을 했었구나 라는 판단을 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왔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이건 이제 빵형이 한 이야기예요. 이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분명 비트코인은 반정부적 관점에서 출연을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이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기관과 협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죠. 결국 쓰이려면 그 누군가와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에 사는데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횡보하는데 신호등이 없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먼저 가겠다는 이해관계가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은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아주 잘하고 있던 거죠. 결국 XRP를 인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규제를 지지한다. 비트코인은 반정부적 요소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SEC와 소송 중에 있었던 회사 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소송 중에 있는 회사가 정부 규제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규제를 지지한다는 거,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그에게 얼마나 큰 내공이 있을까요? 거의 만렙이겠죠. 제가 저랑 동갑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나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얘는 지금 분명히 똥줄이 타 있을 건데, 궁지에 몰렸을 건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진짜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까? 아니면 본인 호주머니 속의 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할까? 본인 호주머니 속 경제를 생각했던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은 결국 2008년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돈을 챙기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 위기를 퍼치면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웠죠. 그 또한 그들은 그 금융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규제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내가 충고하는데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도로 교칙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모두 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저와 똑같이 살아 방송이 아니죠, 이분. 그리고 저는 갖고 있는 것만 잘 지켜라 방송이죠. 하지만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투자도 사업도 하지 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비단 브래드 갈링 하우스 뿐이겠습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은 그들이 돈을 쓰고 싶지만, 투자를 하고 싶지만 결국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버티셔야 돼요. 잘 견디셔야 돼요. 그 어떤 악재에도, 그 어떤 뉴스에도 흔들거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무의 뿌리에 서 계시면서 그 뿌리를 살짝 그 누군가가 흔드니까 매우 위태로워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그냥 이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하죠. 그 어떤 꽃도, 그 어떤 나무도 꽃이 피기까지는 바람이라는 역경, 비라는 역경, 추위라는 역경을 견뎌야 됩니다. 지금 그 바람과 추위와 비라는 그 역경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 우리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되지 않은 2023년 다보스 포럼 1월에 있던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스위스라는 국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해서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다. 심지어 아랍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미국보다 앞서 있다. 소송 문제는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런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금융 인프라도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딜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기축통화국 미국이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도 느리고 어디서 사업을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어떤 거래의 도구에도 달러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SEC는 리플의 판매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나는 XRP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XRP가 증권이라면 어떤 회사의 증권일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다니는 돈, 통화가 증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느 회사 증권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증권이라면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회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리플은 어쨌든 XRP를 통화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즉각적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만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XRP의 X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화폐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XRP 리플은 화폐라는 목적으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미국의 CBDC,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미국의 부채, 금리정책,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전쟁, 브래드 갈링 하우스, 비트TV, 일론 머스크, 안 걸리는 해시태그가 없죠. 그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세계를 떠나보내고 트위터의 로고를 교체했습니다. X로 교체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X는 스페이스 X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거를 예측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로고까지 바꿔가며 X라고 표현을 했던 그 X가 스페이스 X의 X인지 XRP의 X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자, 그리고 리플과 파트너십 국가는 50개이다. XRP를 증권으로 보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나는 세금을 내고 있다. 어쨌든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저는 비트TV는 이미 그들은 결정했다. 이미 그들은 XRP를 어떻게 쓸 건지 판단하고 있다.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은 SEC를
바지로 삼아 XRP를 가장 깨끗한, 가장 명확성을 띈 암호화폐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점점 비트TV의 이야기대로 XRP가 진화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그리고 SEC가 항소를 준비하지만 그냥 그들의 쇼이다. XRP 사지 마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도 1도 없는, 그냥 아주 가벼운,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6만 유튜버일 뿐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비트TV의 예측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가든 하우스 빵형이죠. 그런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1971년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은 아니죠. 이 빵형이 202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인터뷰를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분명한 건 SEC 리플 소송 판결 전이죠. 이 데이터는 빵형이 보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보는 XRP,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암호화폐는 왜 출연을 했을까? 그의 인터뷰 내용을 오늘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총 4위 그 회사의 대표 XRP는 어떤 걸까? 왜 비트TV가 자꾸 XRP 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나는 규제를 지지한다. 2008년 레만 브라더스 파산,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였죠. 그 거대 기업이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불법 대출, 지나가는 계획에도 대출을 해줬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집값은, 땅값은 항상 올랐기 때문에 오를 거다. 그러니까 살아 능력이 있든 없든 거의 90% 이상의 대출을 해줘가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직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죠. 하지만 결과는 폭망이었죠. 집값은 오르지 않고 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리만 브라더스는 가볍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 금융 위기를 바라본 사토시 나카모토는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들의 금융 정책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규제 당국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디지털 안에서의 P2P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개발했죠. 충분히 반정부적 요소가 있죠. 금융기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정부의 간섭 없이 디지털 안에서 P2P 거래를 한다. 그리고 그 화폐 발행은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아닌 인터넷이 된다면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라도 비트코인이란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이 내용만 보다 보면 어쨌든 반정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제 영상에선가 그런 얘기 했죠. 탈중앙화는 결국 반정부적 요소이다. 지금 제 영상을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만 제 영상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미디어죠.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구글, 유튜브의 심의만 거쳐서 노출이 되고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비슷하다. 여러분들 SNS도 마찬가지죠. 약간 비방적인 글, 욕, 야한 영상, 사진 이런 것들 별다른 제재 없이 업로딩이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죠. 충분히 SNS 또한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미디어죠. 그리고 아직까지 전통 미디어 회사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이 송출이 되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공중파 방송들의 가장 큰 단점은 경제, 정치, 그 외 여러 곳들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 상충, 이해 충돌, 이 부분의 데이터는 내게 약점이 노출이 되니까 그거는 방송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죠. 그 방송을 노출하게 되면 내가 그 방송국에 광고를 넣지 않을게요. 어쨌든 방송국은 광고 수익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미디어 매체이기 때문에 돈의 위력이 크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곳들에서 협찬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할 말 해버리죠. 그 대신 유튜브 영상은 분명히 그냥 뱉어버리는 영상들이 많고 그냥 노출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어야 되겠죠. 공중파 방송의 단점은 눈치 보는 곳이 많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는 전혀 꺼리낌 없는 내용들을 노출을 하지만 거짓 정보, 허위 정보가 많다. 그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에 오는 시대의 흐름이죠. 가장 큰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BS, MBC는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은, 시청자들의 선택은 점점 유튜브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2년 전쯤 데이터로는 드디어 유튜브 시청률이 공중파 방송 시청률을 넘어섰는데 52%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어쨌든 탈중앙화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죠. 구속된 걸 싫어한다. 제어받는 걸 싫어한다. 뭔가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묶여있던 시스템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찾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서 탈중앙화를 노리고 있죠. 원하고 있죠. 부모님의 간섭이 싫다.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다. 그러나 돈만 받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진 않죠. 어떤 행위가 내 아이에게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교육이 될 것 같으면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거짓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중파 방송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진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곳.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규제하고 컨트롤했지만 특히 이제 돈, 화폐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탁 나와버렸죠. 탈중앙화된 화폐, 전 세계 누구나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처가 돼버린, 일반인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정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라는 기관에서 봤을 때, 금융기관이라는 곳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도구겠죠. 어쨌든 2008년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을 못 믿겠구나.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일을 했었구나 라는 판단을 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왔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이건 이제 빵형이 한 이야기예요. 이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분명 비트코인은 반정부적 관점에서 출현을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이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기관과 협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죠. 결국 쓰이려면 그 누군가와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에 사는데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횡보하는데 신호등이 없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먼저 가겠다는 이해관계가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은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아주 잘하고 있던 거죠. 결국 XRP를 인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규제를 지지한다. 비트코인은 반정부적 요소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SEC와 소송 중에 있었던 회사 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소송 중에 있는 회사가 정부 규제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규제를 지지한다는 거,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그에게 얼마나 큰 내공이 있을까요? 거의 만렙이겠죠. 제가 저랑 동갑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나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얘는 지금 분명히 똥줄이 타 있을 건데, 궁지에 몰렸을 건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진짜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까? 아니면 본인 호주머니 속의 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할까? 본인 호주머니 속 경제를 생각했던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은 결국 2008년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돈을 챙기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 위기를 퍼치면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웠죠. 그 또한 그들은 그 금융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규제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내가 충고하는데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도로 규칙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모두 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저와 똑같이 살아 방송이 아니죠, 이분. 그리고 저는 갖고 있는 것만 잘 지켜라 방송이죠.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투자도 사업도 하지 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비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뿐이겠습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은 그들이 돈을 쓰고 싶지만, 투자를 하고 싶지만 결국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버티셔야 돼요. 잘 견디셔야 돼요. 그 어떤 악재에도 그 어떤 뉴스에도 흔들거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무의 뿌리에 서 계시면서 그 뿌리를 살짝 그 누군가가 흔드니까 매우 위태로워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그냥 이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하죠. 그 어떤 꽃도, 그 어떤 나무도 꽃이 피기까지는 바람이라는 역경, 비라는 역경, 추위라는 역경을 견뎌야 됩니다. 지금 그 바람과 추위와 비라는 그 역경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되지 않은 2023년 다보스 포럼 1월에 있던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스위스라는 국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해서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다. 심지어 아랍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미국보다 앞서 있다. 소송 문제는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런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금융 인프라도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딜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기축통화국 미국이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도 느리고 어디서 사업을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어떤 거래 후 도구에도 달러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SEC는 리플의 판매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나는 XRP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XRP가 증권이라면 어떤 회사의 증권일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다니는 돈, 통화가 증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느 회사 증권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증권이라면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회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리플은 어쨌든 XRP를 통화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즉각적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만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XRP의 X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화폐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XRP 리플은 화폐라는 목적으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미국의 CBDC,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미국의 부채,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전쟁, 브래드 갈링하우스, 비트 TV, 일론 머스크, 안 걸리는 해시태그가 없죠.
그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세일을 떠나보내고 트위터의 로고를 교체했습니다. X로 교체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X는 스페이스 X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거를 예측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로고까지 바꿔가며 X라고 표현을 했던 그 X가 스페이스 X의 X인지 XRP의 X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자, 그리고 리플과 파트너십 국가는 50개이다. XRP를 증권으로 보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나는 세금을 내고 있다. 어쨌든 브래드 갈령 하우스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저는 비트TV는 이미 그들은 결정했다. 이미 그들은 XRP를 어떻게 쓸 건지 판단하고 있다.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은 SEC를 바지로 삼아 XRP를 가장 깨끗한, 가장 명확성을 띈 암호화폐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점점 비트TV의 이야기대로 XRP가 진화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그리고 SEC가 항소를 준비하지만 그냥 그들의 쇼이다. XRP 사지 마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도 1도 없는, 그냥 아주 가벼운,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6만 유튜버일 뿐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비트TV의 예측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